당신이 평생 모은 그 돈, 정작 쓸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이 건강 문제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이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40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80대, 90대인데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훨씬 젊은 나이인데도 병원 신세를 지며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걸었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취미 생활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행동들이 모여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를 위한 건강 저축은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세 시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5가지 핵심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시계를 늦추는 운동 습관부터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공부 습관,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회적 습관까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활력 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이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 습관, 몸의 시계를 늦추는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그저 살 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부작용 없는 노화 방지약입니다. 우리는 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오늘부터 운동의 강도보다는 나에게 맞는 운동의 종류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을 넘기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처리하고 살이 찌지 않게 해주고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모든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병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의 시계를 늦춰야 할까요? 오늘부터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 이 2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하는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혹은 집에서 고무줄을 이용한 운동도 아주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혹시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거나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근육이 약간 뻐근함을 느낄 때까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외출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보건소에서 실버 체조 교실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고 시장도 혼자 다녀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게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것 같다고요. 두 번째는 낙상을 예방하고 뇌를 깨우는 균형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한 발로 서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양치질을 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1분 이상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균형 잡기 훈련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를 자극해서 뇌의 활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 운동을 할 때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을 뜨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평소에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오직 발바닥의 감각과 귀 속의 평형기관만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평형 감각이 더 빨리 발달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안전하게 연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한 목표보다는 매일 계속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일 30분씩 걷고 10분씩 근력 운동을 하겠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작심 3일로 끝나는 고강도 운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집 앞 공원을 걷는다고 정하세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 쉽습니다. 전날 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아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 틈도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두 번째 습관, 만성 염증을 잡는 식습관입니다. 1장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한 몸에 어떤 음식을 넣느냐가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이 빠르게 늙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붓거나 열이 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몸속에 아주 약한 불씨가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불씨가 오랜 기간 우리 세포와 조직을 괴롭히면서 치매,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염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의 70%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만성염증을 잡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꼭 식탁에 올리셔야 할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오메가3를 통한 염증 소방관을 고용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가장 좋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오메가3 섭취가 심장병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꼭 드세요. 만약 생선 먹기가 어렵다면 질 좋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식습관도 꼭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구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가 싫어서 힘들었지만 레몬을 짜서 먹으니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1년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염증 수치도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칙, 식탁을 무지개 색깔로 물들이세요. 우리는 보통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빨간색은 전립선 건강에 좋고 가지의 보라색은 뇌 건강과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같은 열매를 매일 드셔서 염증을 막는 방어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끼에 5가지 이상의 색깔을 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한 접시를 준비하세요. 빨간 사과, 노란 바나나, 보라색 포도, 이렇게 3가지 색깔만 담아도 됩니다. 점심에는 쌈 채소를 드실 때 상추만 먹지 마시고 깻잎, 적상추, 치커리를 함께 드세요. 저녁에는 나물 반찬을 3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금치, 당근, 가지나물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에 7가지 이상의 색깔을 먹게 됩니다. 3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으세요. 염증을 막는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염증을 폭발시키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것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입니다. 흰 쌀밥, 흰빵, 그리고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높여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염증 수치를 최고로 올립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합병증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연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흰 쌀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현미와 보리, 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셨고 아침에 먹던 식빵도 호밀빵으로 바꾸셨습니다. 콜라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약도 줄이셨고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결국 항염증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더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고 더 건강한 것으로 바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 한 끼가 앞으로 수십 년을 좌우할 건강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식습관을 바꾸는 쉬운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 실천하세요.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 때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과일을 먹어보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다 보면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급하게 바꾸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적 습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몸의 시계를 늦추는 운동 습관과 염증을 잡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후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몸의 쇠퇴가 아니라 정신적인 쇠퇴 아닐까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더라도 만약 치매로 인해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노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이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뇌를 쓰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연결을 끊어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적 습관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대학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뇌를 편안한 영역에서 끌어내어 노력해야만 하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매일 신문을 읽고 퍼즐을 푸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쉽게도 부족합니다. 스도쿠나 십자말풀이 같은 반복적인 활동은 뇌가 금방 패턴을 익히고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지나면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 만큼 강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사진 편집을 배워본다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던 외국어를 하루 15분씩이라도 시작하는 것, 혹은 악기를 다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하는 활동은 운동 영역과 생각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노년의 인지 저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심심하고 무료하게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잠드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자가 우쿨렐레를 배워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악기냐며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너무 권해서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삶이 재미있어졌다고요.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우쿨렐레를 가르치시면서 보람차게 사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방식을 섞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한 주제를 조금 공부하고 뇌가 조금 피곤해질 때쯤 다른 주제로 완전히 바꿨다가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오는 식으로 공부했을 때 장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맥락에 적응하고 이전에 배운 것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연결이 더 깊고 단단해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영어 공부를 하셨다면 점심 후에는 그 공부와는 전혀 다른 그림 그리기를 해보는 겁니다. 뇌는 지루해할 틈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씨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뇌의 활력입니다. 기억하세요. 배움을 멈춘 순간 뇌는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매일 15분이라도 편안함을 넘어선 약간의 고통을 주는 지적 도전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100세 시대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정하세요. 월요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중 모르는 기능 하나를 배우세요. 화요일에는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법 하나를 배우세요. 수요일에는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워보세요. 목요일에는 신문 사설을 읽고 요약해보세요. 금요일에는 손주들에게 새로 배운 것을 가르쳐보세요. 이렇게 매일 작은 배움을 쌓다 보면 1년 뒤에는 엄청난 지식과 활력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 습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행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마음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과 활발한 뇌를 가졌더라도 주변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고립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기가 쉽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한국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도는 다른 나라들 중 최상위권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직장이라는 큰 울타리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하루아침에 대화 상대와 활동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고립을 그저 쓸쓸한 감정 정도로 생각하지만 고립은 엄연히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이 신체에 주는 악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 혹은 심각한 비만인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염증이 쉽게 생기고 면역력이 약화되며 치매 위험까지도 증가합니다. 몸의 건강과 뇌의 활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행복을 위해 네 번째로 반드시 들여야 할 습관은 바로 이 사회적 연결 습관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마치 운동을 하듯이 매주 반드시 실천하는 겁니다. 특히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연락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 동료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바쁜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모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며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주 연락할 사람 3명을 정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주간 관계 유지 숙제입니다. 꼭 거창하게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안부 문자 1통,
전화 통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성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관계는 수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복 에너지로 변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의 정미자 할머니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나만 한가한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하기가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강연에서 먼저 연락하는 것의 중요성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 3명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도 늘어났고 함께 등산도 다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이제는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요. 두 번째 습관은 목적이 있는 그룹에 소속되는 습관입니다. 그냥 친목을 다지는 모임도 좋지만 노년에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그룹이 훨씬 강력한 행복감을 줍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상실감을 느끼시는데 이는 단순히 수입이 끊겨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다시 부여해주는 곳이 바로 목적 지향적인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 모임 혹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나 악기를 배우는 동호회 같은 곳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 그룹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룹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함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책 읽어주기 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세대 간의 교류를 즐기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동년배와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지만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젊은이들과 교류하면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와 최신 정보,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멘토링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다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연결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 3명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건강 수명을 훨씬 더 길게 늘려줄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 걱정을 다스리는 마음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몸과 활발한 뇌, 그리고 따뜻한 관계망을 만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한 노후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걱정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다섯 번째 핵심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 핵심은 돈이나 건강 자체보다 그 문제들이 터졌을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조금 아프면 이러다가 평생 침대에 누워 살겠지라고 결론 짓는 식이죠.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파국화의 습관을 긍정 습관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긍정의 도구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3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잠을 잘 자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소한 긍정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 우리 뇌를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에서 긍정적인 생각의 회로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6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항상 불안하셨습니다. 밤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 적으셨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날씨가 화창했다. 이런 식으로요.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일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요. 자, 이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 바로 정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집안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우리의 뇌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건을 찾기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만성 피로가 쌓이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섭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수가 많을수록 나중에 그것을 처리해야 할 자녀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혹은 내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관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미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물건이 곧 에너지다라고 말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관리하고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쓸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리를 시작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일단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이 2개 이상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런 물건들을 추억이나 혹시 쓸까 봐라는 미련으로 붙잡고 있기보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청소나 관리가 쉬워지고 집이 정돈될수록 마음 역시 가볍고 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언젠가 쓸까 해서 모아둔 물건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물건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대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셨습니다. 옷도 절반 이상을 정리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집이 훨씬 넓고 깨끗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집에 있는 게 편안해졌다고요. 긍정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감사함으로 돌려주고, 정리 습관은 미래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2가지 습관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가볍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일기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으세요. 오늘 맛있게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한 줄씩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을 깨우는 운동 습관, 만성 염증을 잡는 식습관,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지적 습관,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 습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긍정 습관까지 말이죠. 이 지식들을 머리에 담고 변화를 다짐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꾸준히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습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이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심삼일로 끝을 보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 즉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1%의 기적을 믿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지쳐 포기합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을 갑자기 하루 1시간씩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독서는 하루 100페이지가 아니라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1%의 개선이 쌓여서 1년 뒤에는 복리 이자처럼 37배의 놀라운 성장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나에게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만 제자리 걷기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1분은 너무 짧아서 귀찮다는 생각이 들 틈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2분으로 늘어났고 한 달 뒤에는 10분씩 하게 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매일 30분씩 집 앞을 산책하십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시작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환경을 디자인하라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아침에 잠깐 반짝하고 저녁에는 사라지는 휘발성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습관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운동복과 양말을 머리맡에 꺼내두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장 눈에 띄는 곳에 과자나 탄산음료를 두지 말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두세요. 우리가 자주 가는 경로, 눈에 보이는 배치, 손이 닿는 곳의 물건들이 모두 우리의 습관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좋은 선택은 힘든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건강한 간식을 먹고 싶었지만 늘 과자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과자를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대신 식탁 위에 사과와 귤을 담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과자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과일을 더 자주 드시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먹게 된다는 걸 할아버지는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힘, 즉 책임감을 활용하라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계속할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질병이지만 함께하는 책임감은 치료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매일 아침 간단한 산책 인증샷을 공유하거나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건강 요리를 시도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책임감,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지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변화는 고독한 투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여정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혼자였다면 날씨가 춥거나 귀찮을 때 건너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산책은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두 분 모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우정도 더 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황금기입니다. 이 황금기를 어떤 색깔로 채울지는 오직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 습관과 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향한 확실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도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내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분 하기, 아침 식사에 과일 한 조각 추가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기,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기,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 이런 식으로요. 기억하세요. 100세 시대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찬란한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변화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